뭐 문자가 오면서 이게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생리학과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역시 근본적으로는 힐이 제안한 방식과 같다. 연구에 따르면 힐의 제안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종이에 옮겨 적은 후 자주 큰 소리로 읽어보는 행동에는 심리적 근거가 있다. 현대의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이 기법을 널리 사용한다. 이와 관련한 심리학적 원칙과 자기 암시 및 자기 최면의 근거는 유사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힐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의 수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기법이다. 더 설명하기 전에 제시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라는 힐의 조언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독자들이 개념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추정하곤 한다. 힐의 6가지 지침을 읽으면서 물론 글로 써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겠다 라고 하거나 좋아. 좀 단순한 사람들이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난 벌써 요지를 파악했는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명사들이 우둔하거나 단순해서 힐의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 힐은 목표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어보는 것, 즉 실제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심리학자와 자기계발 전문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 그냥 하라.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불을 일구는 일은 요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부를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원대한 꿈의 힘, 오늘날에는 아이디어, 실행 방식, 지도자, 발견, 방식, 스타일, 형태, 다양성 등에서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있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명확한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부를 갈망하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은 기회라는 힘을 이용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잡아 도시, 마천루, 공장, 운송업, 엔터테인먼트 등 인생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편의시설로 치환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문명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꿈꾸었던 위대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신,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에 제시할 진정한 기회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마르코니는 무선으로 소리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가 공기 중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다가 입원시켰다. 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한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가 그 증거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통신유성 등 많은 무선 장치들을 생각해 보라.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형편이 낫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마르코니 같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회가 널려 있으니 말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또 다른 자아라는 개념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언급되지만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다. 후일의 저작에서 힐은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이익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긍정적인 부분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시드니 포터는 어마어마한 불운을 맞닥뜨린 후에야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깨달았다. 그는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좁고 사막이 막힌 감옥에서 그는 또 다른 자아를 깨닫고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잡지사에 소설을 기고했다.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비천한 범죄자나 낙오자가 아니라 위대한 작가임을 발견했다. 출감할 때 오 헨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편소설 작가가 되어 있었다. 멀 해거드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개조 트레일러에서 살았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멀은 소년원을 전전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둔 뒤 4년 동안 멀이 세상에 남긴 흔적은 자동차 절도, 빈집 털이, 화폐 위조 등의 전과 기록뿐이었다. 20살이 될 무렵 그는 샌퀸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다루기 힘든 죄수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때 멀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난다. 조지 캐시가 재소자들을 위해 연 콘서트에서 큰 감동을 받고 사형수와의 대화, 독방수감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깨달았다. 그 자아는 음악을 통해 말을 걸어왔다. 멀은 감옥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 등록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파고든 끝에 2년 반 후 가석방되어 감옥을 나왔다. 그는 베이커스필드로 돌아가서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를 파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작곡 실력을 갈고 닦으며 공연을 했다. 3년 만에 그는 레코드 녹음 계약을 맺었으며 5년 만에 음악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현대 컨트리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발견했다. 딘 케이먼은 10대 회사를 차렸고 음향 및 조명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들어 팔았다.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의 볼드롭 행사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는 졸업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자동 주사기라고 부르는 휴대용 주사 펌프를 만드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혁명적인 신장 투석 기계, 당뇨 환자용 인슐린 펌프를 발명했고
심장 스텐트 시술에 쓰이는 스텐트를 개량했다. 그 발명품은 의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가 특허를 받은 발명품은 150종 이상이나 된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남자가 갓돌 때문에 도로를 올라가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본 케이먼은 사람들이 휠체어 움직임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과물이 아이봇이다. 이 혁명적인 바퀴 장치는 인체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컴퓨터와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연성만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도로로 달릴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움직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순간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2001년 케이먼은 세그웨이를 발표하면서 신문의 일면을 차지했다. 이 이륜용 이동장치는 아이봇의 기술에 기초한 장치로 두 바퀴 스쿠터처럼 생겼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운전자가 몸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으로 멈춰설 수 있다. 교통경찰과 시의회가 세그웨이를 인도에서 사용할지 도로에서 사용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케이먼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 다음의 꿈은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변방 지역에 불을 밝혀주는 발명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어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혁명적인 폐쇄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냈는데 엔진열로 시간당 10갤런의 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오염된 물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낮으면서도 안전하게 전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딘 케이먼은 기업가로서 토머스 에딘슨처럼 장치를 만들고 홍보하여 발명품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꿈꿨다. 그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수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계획을 실행했다. 꿈을 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또 저녁에 또 잘 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는 게 중요하니까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을게요.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긍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새겨라.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기쁨하고 걱정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진 않잖아요.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불을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뒤에 사랑과 평화,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요구하라.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영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면서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하라. 사업가, 전문직, 예술가 또는 발명가라면 차분하게 앉아 무한한 지성이 인류에 셀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가만히 내면을 관조하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에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는 기쁨과 건강, 성공, 행복, 마음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손에 달렸다는 걸 안다. 승진, 성공, 성취, 깨달음, 영감에 관해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은 온전하게 외부로 표출되고 무한한 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앞서 소개한 4단계 공식을 따라 부 법칙을 작동시켜 보라. 마음의 법칙은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 그 전에도 한 내용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 뽀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많이 추웠으니까 혹시 추운 상황에 밖에서 많이 활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마음이 꽁꽁 얼어서 마음이 추워지게 됐을지라도 그냥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차를 마시면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운 점이 발견됐다 하면 그 사람이랑 좋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그런 현실 세계로 또 연결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니까 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의견들을 줘서 주입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받지 않을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런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쏟지는 마세요. 그런 감정을 쏟아내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곧 친구들한테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좋은 생각으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하나씩 먹어도 기분 엄청 좋아지잖아요. 너무 단 거 싫어하면 다크 초콜릿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 닙스나 아니면 그거 뭐더라? 설탕은 아닌데 설탕 성분 비슷한 단 거 있잖아요. 그런 사탕도 있는데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있어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것들 찾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애들을 말한 것 뿐이고 친구들한테 가장 잘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친구들 삶이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때 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자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